우선 국토교통부 하면 부동산 하면은 또 국토교통부잖아요. 그 중에서도 장관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집값에 대한 관심 또 걱정도 뜨거운데 집값이 오른다는 분들도 저는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요. 저희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른다는 패널 분들도 있고 또 내린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시장 상황, 뭐 주택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또 올라간 집값 때문에 또 성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항상 제가 송구하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그 견해가 많아서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객관적인 지표가 보여주는 모습이 집값이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벗어나서 어떤 안정세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지 않냐 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그 최근에 그 집값의 그 가격 추이를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 집값이 추석 연휴 전후를 그 기점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주째 계속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봐도 한 8주, 9주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민간의 그 KB에서 그 발표하고 있는 주택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 통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100이면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가 떨어지면은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지수를 보면은 60% 후반대로 떨어져서 그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작년 5월이면은 코로나가 그 갑자기 이렇게 그 확산이 되면서 주택 시장도 그때 그 굉장히 매수세가 그 줄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보면은 매매 물량도 그렇고 전세 물량도 그렇고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보시면은 그 실제 거래량은 과거 5년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그 주택을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희망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이 그 과열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로 놓고 보면은 좀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즘에 뭐 거시 경제 여건이나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안정세로 가고 있는 모습,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급과 수요겠죠. 일단은 공급이 충분해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금리라든지 시중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요. 아주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 구조의 변화, 뭐 가구 구조의 변화 이런 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보시면은 이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10년 동안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해봤어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이렇게 합해보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연평균으로 전국적으로 한 56만 호,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보면은 한 31만 호, 서울로 좁혀보면 한 10만 7천 호 정도, 그런 정도가 10년 평균 매년 그렇게 공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수도권에 31만 호라고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우리가 분당, 일산, 평촌 뭐 이런 거 5개 일기 신도시를 다 합쳐서 공급한 물량이 30만 호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매년 일기 신도시 그 5개에 해당하는 물량이 계속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의 기본 체력은 굉장히 튼튼하다.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최근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가계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총량 관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갚을 수 있을 만큼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게 이제 DSR 제도인데 그 자기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40%를 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게 DSR 40% 규제예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 가계 부채도 타이트하게 이렇게 그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8월에 그 통화당국이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우리도 이제 물가가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는 추세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워낙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이게 이제 그 나중에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금리의 인상이라든지 어떤 유동성의 회수, 뭐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어떤 공급의 측면에서 보나 어떤 그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보나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가격은 그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혼부부 입장에서도 집을 장만하는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면 내가 집을 장만하지 않는 게 낫나?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신혼부부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잠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지금 뭐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랑 팔려는 사람들의 눈높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같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혹시.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이렇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 추세이고, 네. 앞으로 당분간 좀 거시 여건이나 공급 여건을 봐도 네. 좀 이렇게 안정 쪽에 그 지표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주택을 서둘러서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저는 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특별히 꼭 필요해서 주택을 구입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어떤 기축 시장의 주택, 오래된 것보다는 신축 주택,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하고 있는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사전 청약에 공급되는 그 아파트 가격은 주변 시세의 한 60에서 80%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새로운 주택에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권유를 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이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도시복합사업, 공공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제 다각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 신축 주택을 좀 노려보면 좋겠다. 예. 요즘에 또 신축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3기 신도시나 이제 3080 플러스 공급 대책, 이거는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공급 대책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전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낸 대책들을 다 합치면은 한 205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1기 신도시가 전부 합쳐서 30만 호라고 했으니까 한 7개 정도 해당되는 그 물량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주택을 공급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 주택 200만 호를 추진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많은 물량이죠.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하게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대표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올해 2월 4일에 발표했던 3080, 그 두 가지로 보시면은 이 3기 신도시는 뭐냐면은 서울 외곽의 수도권에 어떤 대규모 택지를 개발을 해서 신도시 형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또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도심에 가까운 곳에 직주 근접하는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주택을 그 재개발을 한다거나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로 하는 게 바로 3080 플러스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다음에 기타 이제 비슷한 대책들을 합치면은 한 205만 호
되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공급 대책이 속도 면에서 과거에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집을 지으려면은 그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그럼 이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꿔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공한 케이스를 평균을 내보니까 전체 기간이 한 13년 걸립니다. 건축 자체를 하는 거는 3년인데 한 10년 정도가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 조정, 행정 절차 이런 게 소요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대폭 단축시켜보자. 그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 이사 대책에서 그 소위 민간 재개발로 하면은 전체가 13년이 걸리는데 지구 지정할 때까지 한 5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대책 발표하고 지금 9개월 만에 이게 지구 지정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이제 굉장히 빨리 단축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보면은 이제 3기 신도시 물량은 주로 이제 서울 외곽의 수도권에 주로 주택을 많이 그 공급을 하지만은 3080 플러스는 주로 이제 서울 도심에 그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이 추진하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소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60에서 80% 정도. 특히 이제 오늘 신혼부부 또 청년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이 같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3기 신도시나 3080 대책에서는 그동안의 청약제도에 좀 빈틈이 있더라고요. 특별 공급 물량을 TO를 정해놨는데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맞벌이국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청약 자체 자격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분들도 그 전체 특별 공급 물량의 한 30% 정도는 그 추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뭐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기회 그런 제도를 좀 바꿔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외곽에 그 대규모로 신도시 형태로 짓는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직주 근접 그 주택을 이렇게 찾는 3080 플러스 대책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행정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가지고 과거에는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행정 속도가 지금 9개월 만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내 집 마련이 대콩 커플은 가능하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